과학계의 숨은 고수, 찐 과학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피플 인 사이언스입니다. 오늘 만나볼 사이언스 피플은요,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운 가속기 건설구축 사업단의 부단장님이십니다. 중이운 가속기 건설구축 사업단, 이름도 길고 뭐 하는 곳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서 어떤 분인지 또 어떤 곳인지 지금 저랑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건설구축 사업단 부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권영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 중이온 가속기 뭔가 되게 멋지고 약간 혁신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뭔지 그리고 이 사업단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이온 가속기는 헬륨보다 무거운,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 원소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할 수 있는 장치, 이를 중이온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네. 이 중이온 가속기를 가지고 새로운 희귀동위원소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네. 2011년 말부터 저희가 사업단이 출범을 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구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이온을 가속시켜서 희귀동위원소를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실 저는 희귀동위원소가 뭔지 잘 모르는 과알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은 어려운 단어죠. 네,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고 실제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고요. 제가 최대한 찬찬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중이온 가속기 시설은 크게 4가지로 제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거운 원소를 가속하는 가속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어 시스템이나 극조온 설비 같은 기반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동위원소를 저기 생성하려면 희귀동위원소 생성하고 분리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아이졸 그리고 IF라고 부르는 장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희귀동위원소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실험 장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이온 가속기는 수단이고요. 이 중이온 가속기를 가지고 저희가 희귀동위원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졸과 IF라는 게 사실 핵심 장치 중에 하나이고, 이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졸이라 하면 양성자 같은 아주 가벼운 원소를 무거운 표적에 때려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고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IF는 그 반대로 아주 무거운 원소를 아주 가벼운 표적에 때려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고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 아이졸이라는 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이 바위가 깨집니다. IF는 반대로 바위로 계란을 치는데 바위가 깨집니다. 여기서 깨지는 이 바위의 조각들이 희귀동위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아직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당연히 계란이 깨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게 어떻게 현실성이 있는지 적용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다루는 이 세계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시적인 세계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핵과 핵 또는 입자와 입자끼리 반응하는 이 반응의 물리 법칙들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하고는 좀 다른 법칙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세상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이 바위가 깨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뭔가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당연히 계란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바위가 깨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만큼의 이런 고도의 전문 기술 작업이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어떻게 이 희귀동위 원소가 생성이 되는지 조금 약간은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동위 원소를 생성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희귀동위원소, 저희가 동위원소라고 통칭을 하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희귀동위원소의 개수가 10,000여 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실험적으로 발견한 게 한 3,000여 종이 됩니다. 아직 그 말은 7,000여 종이나 되는 동위원소들이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노력이고, 그럼 이걸 발견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주 원소의 기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다 어디서 온 것인지 이거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이렇게 생성된 동위원소들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응용 분야도 많습니다. 새로운 암 치료법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신소재를 또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저희가 발견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많은 응용 분야도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위원소를 만듦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축 중인 중이온 가속기의 이름이 라온입니다. 이 라온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초과학 연구용입니다. 연구 성과들은 거의 대부분 다 기초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이겠지만 향후에 다양한 실생활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한 우주원소 기원의 비밀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나 또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거의 대부분은 초신성 같은 이 폭발적인 천체 환경에서 생성되었다고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신성에 직접 가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일 텐데 실제로 워낙 멀기도 하고 극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게 가속기이고 또 희귀동위원소입니다. 원소를 합성해 가는 그 과정상의 중요한 희귀동위원소에 대해서 얼마나 그 반응이 잘 일어나는지 또는 그 기본적인 질량이나 수명 같은 특성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그 핵합성 과정들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나아가서는 우주원소의 그 기원의 비밀을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단장님, 아까 중이온 가속기를 라온이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그럼 왜 라온인지 그 뜻이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런 대형 연구시설들은 각자 고유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저희도 사업 초기에 이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라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예를 들면 양성자는 프로톤, 중성자는 뉴트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입자의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기쁜 이렇게 좋은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온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라온이라고 하니까 뭔가 SF 영화의 주인공 이름 같기도 하고 또 그의 뜻도 너무 좋아서 진짜 이름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라온만의 가진 특성 또 외국과 과학기술이랑 이렇게 차별화된 이런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가속기가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는 선형 가속기입니다. 사실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가속기들은 이전에도 개발이 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 우라늄 같이 아주 무거운 원소를 높은 출력으로 가속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고 분리하는 방식이 아이졸과 IF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그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서는 생성할 수 없는 희귀동위원소를 저희가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하는 방식 자체는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졸과 IF라는 방식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이 둘을 결합하는 방식은 시도된 바가 없고요. 저희가 이걸 성공하게 되면 아주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동위원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런 대형 시설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적인 또 지식적인 그런 노하우나 경험들을 축적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기술들이 또 다른 분야로도 많이 이제 옮겨져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의 저변을 또 끌어올리고 또 기술력을 또 많이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그 원소 주기율표상에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가 총 118종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원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속기를 통해서 발견된 것들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원소 번호 113번을 발견해서 몇 년 전에 그 명명권을 얻었고 니호늄이라고 자기들 나라의 이름을 붙인 이름을 지었습니다. 니오늄처럼 아메니슘, 프란슘, 저마늄 이런 것들처럼 나라의 이름을 지은 경우들도 있고 또는 도시의 이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온 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도 코리아늄이라는 이름을 짓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부단장님께서 아까 이 가속기 사업단이 11년도에 출범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일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조직도 없었고요. 인력도 충분치가 않았고 사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밤을 새워서 첫 번째 가속 모듈의 성능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아주 늦은 시간, 거의 새벽 시간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합격한 결과를 얻었거든요. 예, 그때 정말 눈물 겹도록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네. 앞으로도 그런 기회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사업단이 시험이나 연구에 성공을 하는 벅찬 순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벅찬 순간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 이 중이온 가속기 완공 시점 언제쯤 될까요? 그동안 또 사업 과정, 또 앞으로의 완공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단군 일의 규모로는 최대의 연구개발 과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저희 사업 규모가 워낙 큽니다. 1조 5천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고 저희 지금 부지가 한 1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축구장이 100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만큼 큰 규모의 사업이고 그 조직이나 이런 경험 같은 게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차례 계획이 변경이 됐고 또 일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속기 시설을 크게 나누면 저에너지 가속 구간, 그다음 고에너지 가속 구간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저에너지 가속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구축을 완료해가는 과정에 있고요. 고에너지 가속 구간 같은 경우는 일부 R&D, 연구개발이 아직 종료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 종료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이온 가속기 사업단 이야기가 아닌 과학자로서의 부단장님의 생활도 궁금한데요. 기초과학이 솔직히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부에서 공부할 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탐구하는 학문은 상대적으로 되게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있고 뭔가 결과가 딱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공부하는데 훨씬 더 제가 호기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제가 지금 전공인 그 핵물리학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그런 뻔한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새로운 것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한 저희 지적 호기심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성과가 이뤄내는 거를 더 선호를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부단장님은 그 반대의 성향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연구에 더 잘 적합한 그런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기초과학 연구자가 되려면 이렇게 부단장님처럼 지적 호기심도 필요할 것 같고 연구자로서의 신념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학자로서 부단장님의 신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즐기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신조입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연구 분야도 그렇고 또는 지금 대형 연구소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정에서 사실 실패는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그 단계에서 따라오는 실패를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남을 쫓는 연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과학도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도 새겨들을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얼마나 부단장님과 연구원님들이 노력을 하셨을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조만간 우리 라온이 중이온 가속기가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세계를 깜짝 놀래게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단장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그럼